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울복랑금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 인기 사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잘 파악을 하면 금에 대한 그런 인기도가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다육이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쁜 품종은 꾸준하게 사람들이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가장 예쁜 그런 시기이지 싶은데요.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알사탕 같은, 달콤한 알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꾸준한 인기를 얻는 비결이 뭐냐면 아마 이런 수박금처럼 알록달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이 많은 분들이 키우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키우고 싶어도 여름이 두려워 가지고 키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환경적인 부분만 만들어 준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울복랑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근데 마지막 세 가지에 들어가는 계절금 같은 경우는 금이라기보다는 그 화학적인 요소를 투입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색소를 빼는 거죠. 색소를 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계절금 같은 경우는 한 해가 지나가면 잎이 다 말라서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초록빛 잎만 이렇게 남는 거고요. 무지성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얼굴이 나오는 반면에 중간중간 이렇게 이 금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무지성금 같은 경우도 색소가 빠지는 그런 변이가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올금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또 없어지는 그런, 없었다 나왔다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절금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계절금은 1년이 지나면 다 떨어지는 거지만 이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뿌리만 잘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품종도 좋아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지성 금을 더 좋아합니다. 저 뒤쪽에 있는 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상적인 부분과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교차되어 있는,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이 무지성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 끝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태어나죠. 이렇게 금이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를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 나오기도 하고 올금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무지성금 같은 경우는 키우는 게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전체가 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품종보다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무지성 금이 더 저렴합니다. 전체가 금인 품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대품군생은 좀 가격이 비싸지만 이렇게 무지성 그냥 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렇게도 골고루 밸런스가 잡혀 있는 무지성금 같은 경우는 또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 금을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대품을 구입해서 키우기보다는 중품 정도, 너무 작은 걸 지금 구입하게 되면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작은 걸 구입해서 키우기 때문에 여름을 힘들어하는 거지, 이렇게 대품 뿌리가 이 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상태에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봄에 분갈이 한번 해준다 그러면 여름에는 반음지 아주 강한 햇살이 비추지 않는 곳에만 위치를 해 놓지 않는다 그러면 여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번식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무지성금 같은 경우는 금 부분을 잘라 가지고 심어주면 이 정상적으로 수박금이 나오기보다는 저 뒤쪽에 있는 올금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지성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잘 자르지는 않는데, 번식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 올금이 나온다 그러면 올금 부분을 잘라서 새 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뒤쪽에 있는 대형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예뻤던 그런 품종이고요. 제가 한 5년 이상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쪽 부분은 수박금이 나오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은 올금이 나오고 있죠. 올금 부분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말라가면서 소실됩니다. 그러나 이 수박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이 나오고요. 저 위쪽에 잘라준 부분이 보이죠? 잘라준 부분은 올금이 나온 부분이었고, 그 잘라주면 다시 새순이 나오면서 수박금이 나올 수도 있고 올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랜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수박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르게 되면 금이 100%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무지성금 같은 경우는 자르면 100% 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금이 들어가 있는 이 방울복랑금이 비싼 거고, 이 무지성금은 그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울복랑금 무지를 구입할 때는 이 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정상적인 부분과 방울복랑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구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금이 들어가 있는 줄기 부분을 이 윗부분에서 잘라주면 금이 거의 100% 나오는데, 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줄기와 이 옆면에는 금이 나오고 옆면에는 정상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자르게 되면 이 금과 이 정상적인 부분이 랜덤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이 줄기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그런 무지성 금을 구입하는 게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입할 때는 너무 작은 걸 구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삐 없는 방울복랑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키우려면 한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됩니다. 보통 한 7cm에서 10cm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구입을 해야지만 여름을 날 수 있지, 뿌리가 없는 그런 방울복랑금을 지금 구입해 가지고 뿌리를 내린다 그래도 이 여름이 왔을 때 물 조절 한 번에 잎이 다 떨어질 수 있고요. 간혹 이 중간 부분이 잎이 말라가는 경우가 있을 때 잘 보시면 그 안쪽에 이 자구가 나올 때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잎이 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말라간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잎이 말라가는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잘 보시면 자구가 나오는데, 자구가 나올 때는 빨리 나와서 빨리 키워야 됩니다. 여름에 기온이 높아질 때 자구가 너무 늦게 크게 되면 그 부분이 말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물을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물을 과하게 주면 이렇게 잎이 터져 버립니다. 잎이 터지면 결과적으로 이 끝부분은 잎은 말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꼭 물을 줄 때는 그 겉흙을 한번 파보십시오. 파봐가지고 이 젖어 있다 그러면 물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무리 물을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라 그래도 물을 굶겼다가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적심을 할 때는 이 중간 부분을 자르면 안 되고 이 가액 부분으로 잘라줘야지 풍성하게 이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도 잘라준 상태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지난주에 줬고요. 일주일 정도 이 환경이 된다 그러면 일주일마다 물을 줘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일에서 14일 간격으로 줬을 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금 보이는 방울복랑은 호피 방울복랑금 무지였습니다. 그러나 다 떨어지고 지금 잎이 새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다른 품종과 다르게 이 줄기에 잎이 다 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다시 회복을 하는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방울복랑금입니다. 금인데 작년 여름에 힘들어해서 잎이 다 떨어진 상태였고요. 살아남은 줄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반음지에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얼굴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상태에서 뜨거운 여름이 오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얼굴을 키우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음지에 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간중간 줄기가 잘려진 부분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줄기를 잘라주면 이렇게 이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방울복랑금의 장점이지 싶으면서 이 여름에 또 약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구입하기에 선뜻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꼭 말씀드리지만 너무 작은 거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지 않는 거는 초보분들이 구입해서 키우기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중품 정도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고, 지금 이제 지금 분갈이를 해줘도 좋고요. 이 적심, 이 자구 번식으로 해서 잘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잘라주면 새순이 나오면서 풍성해지니까 개체수를 늘리려는 분들은 빠르게 개체수를 잘라가지고 개체수를 늘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은 10일에서 14일 간격으로 주는데 환경에 맞게 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